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찍어달라.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를 광화문의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거기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자기가 속해 있던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다른 당, 다른 행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거꾸로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지금 자중자애해야 되고 국민의힘 부근에는 얼씬도 못하고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자 이른바 윤석열 금지법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헌 개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고 하면서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자동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는커녕 지금쯤 정치권에서 탈출됐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딱 들어보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역학관계인지, 그야말로 보수가 왜 괴멸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도 사실상 밀려나가듯이, 자, 그렇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자, 이 탈당을 하는 것도 안에 있는 한동훈을 비롯해서 거기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동훈 계를 형성하고 있고 한 20여 명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역할을 지금 악역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김용태 자 비대위원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에 손을 뻗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바로 중도층 또는 자기 당 안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껴안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기 당을 통해서 하지 못하고 자, 이 자유통일당 광화문 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야멸차게 얼성거리지도 말아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이게 자기 당의 대통령이 이 자기 당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걸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했던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입니다. 입법도 탄핵도 그리고 예산도 국민의힘에서 막아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 막았다 치더라도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거는 이 비상계엄은 80년도 과거의 그 비상계엄과 다른 성격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나쁜 것이다 악이다 라고 딱 프레임을 지어버리고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이 비상계엄은 과거에 서울의 봄, 영화에서 본 듯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명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본인이 체포 구속되고 그리고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 뭔가 모순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근 부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주최 광화문 집회에서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이라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호소문이 바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가 있다. 자,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의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전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호 부위원장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합치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이고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뭐 계파 관계없이 누구나 한동훈이든 거기 중도든 누구든지 지금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거꾸로 여기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당. 자, 그러면서 오늘 16차 전국회의를 열고 지금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당내 선거나 공천, 인사 등의 주요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자,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의 주축이 돼서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개파 불용 조항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정치라 뭐 대통령은 1호 당원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무형의 간섭, 뭐 간섭이라기보다도 영향력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아예 못하도록 이렇게 또 못을 다 박아버렸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자, 이 명분주의에 빠져서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계속 갈등과 충돌과 그리고 소음이 일어나고 내부 총질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 그런데 민주당은 완전히 장악한 것 같은 일극체제로 불리는데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일극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쫙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거기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 안에 내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악되면 그런 소리를 낼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 세력과 이 세력과 싸우면 여기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 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유시민이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뭐 학벌, 거기다가 이 여성과 이 노동자, 뭐 이 등등 여러 가지 신분적인 이 차별 이야기를 하면서 모욕했지만 그러나 전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가고 있는 것이 설란영 여사의 모습입니다. 자, 설란영 여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경기도 지사 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부각이 됐지 지금처럼 대선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영부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 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누구일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도지사 할 때에도 바깥에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만 활동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시민이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침없이 자, 이 연단에 올라서 이 시장 바닥에서 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보면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문장도 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단문장을 씁니다. 자, 아주 훈련된 내공이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또 김문수 후보는 다른 장소에서 유세를 하면서 자, 이 자기 부인, 즉 설란영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정말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자, 부인에게 해준 것도 없고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김문수가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설란영 여사의 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천생연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설란영 여사가 오늘 시장에 나가서 유세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지만 자, 이 발음이 들리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유로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이 시장을 운영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를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열성 당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몇 번입니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문수는 깨끗합니다. 김문수는 정직합니다. 김문수는 유능합니다. 맞습니다. 김문수는
소원 선언을 받아서 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 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기호이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김무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계시는 우리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고, 여기 어머님들의 아들, 딸, 시집과 잘 가고, 수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김문수가 일시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열성을 할 겁니다. 이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김문수를 뽑으면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씩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김문수를 믿고 확신을 믿고 기호이와 김문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2월 3일날 본투표에서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하셔가지고 김문수가 확실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김문수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문수 감사합니다. 대통령 김문수. 자, 이게 조금 전에 뭐 한 4분 분량이 채 안 되는 이 연설이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습니다. 기분장이 없습니다. 지루하게 뭐 이렇게 에피소드도 없습니다. 그냥 짧게. 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유시민 등을 포함해서 좌파들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반가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유머까지 보여주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란영 여사의 이 유세를 들어보면 뭔가 이 깊은 내공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 이 설란영 여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설란영. 그러니까 인물 났다. 정말 대단한 배우자다. 자,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 유시민이 이렇게 때리고 가장 아픈 부분들, 뭐 학벌 문제, 계급 문제, 뭐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한꺼번에 다 공격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자, 이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지만 김문수 후보는 자, 자기 부인 이 설랑년 여사와 관련해서 자, 이 기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물으면 눈물부터 흘립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